처음 시간은 이제 시그널 펀더멘탈, 시그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필터, 그죠? 여기 이제 디지털 필터예요, 결국은. 세 번째는 이제 FFT, 주파수 분석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원래는 사실은 내용은 훨씬 많아요. 이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더 많은데, 너무 암만 훌륭하게 강의를 해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 사실 여러분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정도만, 신호가 대충 뭐구나. 필터링은 이래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구나. 주파수 분석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 정도만 확실히 알면 그 뒤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에 따라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노이즈 속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신호다. 좀 애매하죠, 그죠? 이거를 아마 어느 책에도 잘 표현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공학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로 파워 트랜스미션이라고 해놨어요. 제로 파워 트랜스미션. 자, 파워가 뭐죠? 여기 보시면 전압 곱하기 전류이거나, 토크 곱하기 RPM이거나, 또는 힘은 뭐하고 곱해야 파워가 되죠? 속도, 그렇죠? FV. 이제 압력과 유량, 곱한 게 다 파워예요. 자, 여기서 제로 파워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겠죠. 그죠? 이거 사실은 제로 파워면 트랜스미션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작다는 거지. 자, 그럼 신호가 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5번에 앉아 계신 분.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만약에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제가 이름은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때린 게 뭐예요? 그게 파워라고. 근데 제가 이런 거는 이 신호지. 요만큼의 힘은 들어가죠. 요만큼의 파워는 들어가지만 옆에는 막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나는 요만큼 하는데 여기 옆에서 때리잖아. 그리고 나는 요만큼 하는데 여러분이 동시에 옆을 따닥 때리잖아. 이게 신호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호로는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파워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무선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건 훨씬 저기 손실이 많죠. 근데 전화 통화하는 거는 막 우리가 저 멀리까지도 별 큰 뭐 전화 한 번 한다 배터리가 팍팍팍 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뭘 제로에 가깝게 하겠어요? 전류를 제로에 가깝게 하겠죠. 전류가 열하고 관계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좀 고급스럽게 뭐 애포트 시그널, 뭐 플로우 시그널 이러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핵심은 어쨌든 신호는 뭔지 모르지만 제로 파워 개념으로 뭔가 전달을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공학적인 개념에서 말하고는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잘하는 아날로그 시스템, 시간, 네, Y축, 둘 다 컨티뉴어스죠. 또 샘플드 데이터 시스템. 저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루는 거예요. 그 밑에가 디지털 시스템. 요 둘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얘는 X축도 아날로그, 아니, X축도 이산, 디스크리트하고 Y축도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얘는 X축은 디스크리트한데 Y축은 컨티뉴어스한 거야. 근데 왜 요즘은 저거를 다룬다고 생각하냐? 옛날에 8비트 이런 것들은 뭐 2에 8비트 하면 256가지밖에 구별을 못 해요. 예를 들어 내가 10볼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256가지로밖에 못 나눈다고. 근데 요즘 막 DSP 칩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다 하니까 거의 실수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실수 연산까지. 요즘 컴퓨터에서 하는 건 다 이거지. 샘플 데이터씩.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게. 지금 여기서 앞으로 다루는 건 샘플드 데이터 시스템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이 PDF는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시킬 겁니다. 나중에 다 까먹어도 이 PDF는 꼭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계력적인 개념이 있고 또 뭐냐면 이제 여기다 클릭해 보면 저희가 저 기술 테크니컬 블로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방금 클릭했더니 뭐 샘플 앤 홀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론도 이렇게 나오고 말미잘로 해서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맨 끝에는 뭐 이렇게 샘플도 이게 다운받아서 여러분 실행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밖에 없냐 그게 아니고 기본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뿐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번역을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번역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용어가 달라서 그냥 어차피 한글 사이트로 가면 여기도 똑같이 기술 블로그 가면 1대1로 매칭되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LTI 시스템이라는 걸 잠깐 얘기할 거예요. 자,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여기 보인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에요. 뭐 아날로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뭐 블랙박스 모델, 뭐 트랜스퍼 펑션,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 필터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인풋을 뭘 주면 아웃풋이 뭐가 나온다 이거지. 저 시스템을 뭐 수학에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뭐 저런 게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에도 그렇고 펑션. 프로그램에서 뭐 펑션 짠다고 그러잖아요. 수학에도 뭐 y는 f of x. 그랬을 때 그 f가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인풋으로 x를 주면 어떤 y가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배워야 될 것도 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뭐냐? 사실은 좀 제너럴하긴 뭐겠어요. 넌리니어 타임 베어링 시스템 이게 가장 어려운 거겠죠? 그거는 대학원 박사과정과도 쉽지 않아요. 뭔 얘기냐?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일 하려고 한다? AI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면 돼. 근데 얘는 왜 배우냐? 가장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LTI가 뭔지를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기에 개념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실습을 좀 덜 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조금을 알고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신호를 우리가 스텝 펑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계단 함수. 뭐 T0에서 탁 뛰었죠? 얘는 T1에서 마이너스로 됐죠? 저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뭐냐면 인풋 사이드, 이제 엑사이테이션이라고 표현한 거는 인풋이라는 얘기예요. 인풋을 뭐 어떤 데에서는 엑사이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러요. 자, 인풋을 이렇게 더하니까 저런 펄스 파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했죠. 리니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을 보면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하고 요런 스텝 인풋을 딱 줬더니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런 스텝을 인풋 줬더니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 두 개를 더하니까 요렇게 나왔어. 굵은 선으로.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펄스에 대한 리스폰스를 원하는데 내 펄스에 대한 건 안 구했죠. 요 스텝 하나 구하고 밑에 스텝 구한 결과를 그냥 더했잖아. 그게 펄스의 리스폰스를 구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리니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첩원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막 임의의 인풋이 있다고 쳐봐요. 저거를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쪼개. 그러면 요 인풋일 때 리스폰스 구할 수 있죠. 요거일 때 리스폰스 구할 수 있죠. 요 각각의 리스폰스를 다 구할 수 있지. 그걸 다 더하면 이 전체 리스폰스가 된다는. 요거 잘 보면 요게 결국은 이제 아까 디지타이즈를 하는 목적인 거예요. 아날로그 자체를 컴퓨터에서 직접 핸들링을 못 하잖아요. 어찌됐건 다 디지타이즈 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디지타이즈 한 거에 리스폰스를 쭉 더하면 이 전체 빨간 거 한꺼번에 인풋 는 리스폰스하고, 그러니까 아웃풋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첩 원리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죠?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용어상에 조금 처음 듣는 용어, 이런 LTI는 혹시 들어봤어요? LTI란 말은? 한 번이라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리니어 시스템 많이 들어봤을 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도 또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컨볼루션은 들어봤어요? 컨볼루션. 들어는 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말, 하나의 리스판스 구하고 또 옆으로 가서 또 하나의 리스판스 구하고 또 옆으로 가서 하나의 리스판스 구하고 이걸 쭉 다 더한 거랬잖아요? 그걸 하나의 수식으로 얘기하면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결국 컨볼루션이라는 거예요. 중첩적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하면. 그래서 컨볼루션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 경우만 가능해요. 내가 무슨 컨볼루션을 한다 그러면 LTI 시스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질문 할지. 그럼 리니어 타임 베어링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 얘는 식이 좀 다르죠? 이거 그냥 몰라도 돼.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린즈 펑션. 초록 함수가 아니고 영국의 그린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저 제빵사예요, 저 사람. 빵 굽다가 심심해서 만든 그 사람이 만든 함수가 그린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거는 컨볼루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는 일단은 그렇고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RLC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뭐 전화불 가는데 전류가 어떻게 나왔어? 근데 거기 L 값, R 값, C 값 이게 오늘하고 한 달 후하고 같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구할 때 다 뭐 V는 IR 할 때 R이 상수잖아, 상수. 그게 막 변한다고 생각해 봐. 근데 그 변하는 시스템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로켓 같은 경우. 로켓 연료 싫잖아요. 날아가면서 액체 열리다가 날아가면서 막 태우니까 점점점 질량이 줄어들겠지. 타임 베어링 시스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영역이 그렇고 우리가 일반 엔지니어에서는 대부분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 영역에서만 모든 거를 다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신호는 뭐다? 제로 파워 트랜스미션. 제로 파워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수학하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파워 트랜스미션이나 물리적인 거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쪽을 막 등한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AI나 이런 것도 다 데이터 프로세싱이잖아요. 결국은 다 내부적으로 수학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요것만 딱 들어도 어떻게 처리되는 거란 걸 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좀 더 복잡한 거는 AI한테 물어봐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법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제 띄우면은 이제 말미잘에서도 이제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저기가 인풋이고 데이터가 여기 아웃풋이 디스플레이 쪽이고. 그래서 각각의 노드를 이제 모델링 하면서 여기서는 뭐 시그널 제네레이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만들 수 있고 뭐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폴더 같은 거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쪽에서는 뭐 전처리라든지 필터링이라든지 뭐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라든지 뭐 일부 통계적인 것들이라든지 그런 걸 처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내가 뭘 보겠다. 뭐 이런 과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 클릭해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신호 처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웬만한 것도 데이터 있으면 여러분이 다 처리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모드라고 파일을 그냥 여기다 던져주면 알아서 이렇게 결과가 그려지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모델링 모드, 방금 전에 했듯이 이게 노드를 모델링하는 게 있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 싶을 때 데이터 여기다가 이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래프 창에다 던져주면 결과가 나오는 이런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모드는 좀 더 정밀하게 모델링도 하거니와 결과를 저장할 수 있고 파일을 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데이터가 어떤 모양이든 또는 필터링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FF처럼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말미잘로 해볼까요? 말미잘 잠깐 띄워보세요. 여러분 띄워놨죠? 자, 처음에 띄우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 여기 빈 창에다가 여기 보면은 데이터 샘플이라는 상단에 아이콘이 있죠? 이거 클릭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샘플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폴더예요. 폴더 내용이고 얘를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쪽 거를 뭐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띡 얹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도 이렇게 들어볼 수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제 깜짝 놀래네. 또는 뭐 이런 신호음은 이렇게 던지면 바로 나오죠. 자, 얘를 내가 뭐 통계적인 거 보고 싶다. 얘 누르면 바로 그냥 이렇게 기술 통계 나오고 뭐 필터링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필터링이 나오고 주파수 분석하고 싶다면 주파수 분석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자, 더 쉽게는 예를 들어 FFT에다 내가 땡 클릭해 놓고 던져. 그럼 바로 FFT가 바로 딱 나오죠. 던지니까 바로 FFT 나오죠. 던지니까 바로 FFT 나오고. 요게 드래그 앤 드랍 모드예요. 그냥 데이터 있을 때 그냥 아까 말한 그 모델링 몇 개 하는 것도 귀찮을 때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싶어. 그럼 뭐 엑셀에다 하려고 해도 불러서 뭐 차트만 해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던지면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또는 저기 뭐 매트랩 M 파일 아니 M 파일이 아니라 매트 파일 있죠? 매트랩 쓰시는 분은 매트 파일도 이런 매트 파일도 던지면 이렇게 나오고요. 또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도 딱 던지면 어떤 거는 자기가 알아서 박을 입고 그려주고 또 더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자, 이런 이제 AI 패밀리 띵 누르니까 이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모자이크도 할 수 있어요. 나만 빼고 모자이크. 자, 요게 나다. 그러면 이제 자기만 따서 나만 빼고 모자이크 하겠다. 여기 딱 되죠? 저거 유용하잖아. 여러 사람하고 찍었는데 모자이크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있어. 근데 하나하나 다 해. 만약에 50이면 50이 언제 다 해? 나만 빼고 다 해줘. 그러면 뚜루루. 나만 빼고 말고 뭐 두 명 빼겠다. 그러면 두 명만 이렇게 선택하고 거기 하면 두 명 빼고 나머지 모자이크 할 수 있겠죠. 전체 모자이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우클릭하면 뭐 세이브 이미지 하면 이제 뭐 PNG나 이런 걸로 저희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드래그 앤 드랍 모드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뭐 아까 보이 말고 이제 소녀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래서 이거를 일부를 자르겠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하고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일부만 내가 크랍 시키겠다고 그 부분만 딱 이렇게 크랍 돼서 얘를 하면 가나다라 마바. 좀 달라지죠. 일부만 잘랐으니까. 요거를 뭐 내가 FFT 해보겠다고 FFT 결과 딱 나오잖아. 이렇게 돼 있구나. 다시 던져서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자, 얘를 FFT 했더니, 이거는 이제 여성분이야. 이거 어때? 프리퀀시가, 요쪽에 주로 높죠? 1400Hz? 뭐, 이쯤에? 이건 뭐 대충 보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어, 남자친구를 해봤더니, 이 친구는 어때요? 좀 저주파죠? 중주파. 아까 난 1400 정도였잖아. 여기는 뭐예요? 한 700? 요 정도의 주파수가 있잖아. 자, 요번에는 내 휘파람 소리를 한번 내가 FFT 해보겠다. 자, 그럼 이게 FFT 딱 켜놓고 해도 되고. 자, 이래 놓고 여기 레코드를 클릭한 다음에 어우 나왔네. 이게 제 주파수 목소리 아니 휘파람 소리 대충 한 1700Hz.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대충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 휘파람 못 부는 분, 못 부시는 분도 계시대. 한번 해봐요. 마이크가 안 돼요? 혹시나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은 좀 더 스킬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이크 없으면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요. 저기 있어요. 라이브하게 여기 실시간 실행하는 거 이거 클릭하면 여기서 스타트 하면은 핸드폰으로 하시면 돼. 핸드폰 여기서 이거 허용해서 이게 하고 스탑하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맞아 그걸 아까 띡 옮기면 되겠지. 라이브 FFT는 뭘 깔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어디 가서 소리를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켜놓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저장해서 그 웨이브 파일을 갖다가 분석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모델링 모드 볼게요, 잠깐. 자, 모델 모드는 이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아, 그리고 참, 이쪽에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여기에 우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어요, 막. 뭐, 라인 스타일이라든지, 뭐, 두께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다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또 뭐 있냐, 데이터 커서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렇게 XY 값이 뭔지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여튼 심심하면 우클릭 해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모드는 이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미 기본으로 모델이 돼 있어요. 뭐냐? 시그널 1. 요 맨 왼쪽이든 또는 여기서 오른쪽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럼 이런 창이 나오죠. 이게 일종의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같은 기능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을 생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 웨이브로 돼 있어요. 사인 웨이브에 10Hz, 샘플링 레이시 1000Hz 1초 되는 값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디스플레이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번에 여기다가 뭐 해볼까요?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얘는 사인이 어차피 돼 있으니까 이거 이제 클릭하고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한글로 써도 되고. 이건 사인 그래프 이렇게 해놓고. 자, 두 번째 거에는 내가 뭐, 첩후 시그널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아무 반응이 없죠. 왜? 이 첫 번째는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번째 거 아직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같이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오케이 하면 같이 그리는 거고, 따로 그리고 싶으면, 따로 그리고 싶으면 우클릭해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첩후만 나오겠다. 두 개 같이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 선택하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동시에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름을 여기다가 뭐 첩프라고 이렇게 혹시나 쓰시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서 할 때 저 이름을 그대로 다시 갖다 쓸 수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사인 그래프. 쟤는 이제 어차피 첩프하고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나온 거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첩프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전환할 수도 있고. 다시 아까 뭐 드래그 앤 드랍 모드로 내가 뭘 보고 싶다 그러면 우측에 드래그 앤 드랍 이거 클릭하면 아까 글로 가는 거고요. 이게 한번 켜진 뒤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할 수 있어요. 또는 여기서 아무거나 워크 모델 더블 클릭해도 자동으로 모델링 모드로 가고. 만약에 라 소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가 메데르츠인 줄 아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혹시 아시는 분? 라 하면은 이게 저기 튜닝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면 좋은데 메데르츠예요? 메데르츠? 440Hz? 자, 440Hz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라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하나를 그냥 더 만들어 볼까요? 자, 하나를 이렇게 더 만들고 싶으면 기본이 두 개만 돼 있는데 라 소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인에 이게 주파수가 라가 440Hz거든요. 자, 440.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도 좀 높이고 뭐 한 2초간, 아니 3초간만 해볼까요? 자, 하고 쟤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빡빡해 보이죠? 이 마우스로 Alt 키 누르거나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르거나 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펼쳐보면 사인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빡빡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소리 들어볼까요? 이게 라소리예요. 어? 시는 얼마일까? 시는 저도 몰라요. 여기 아마 이그젠플에 제가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그젠플에 여기 보시면 오픈 모델에 해보시면 signals.mmj라고 있어요. signals.mmj. 예, 여기 딱 가보시면 여기 솔라 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솔, 라, 시. 이 세 개를 결합한 게 솔라 시. 자, 지금도 봤지만 이제 모델링 모드의 장점은 이거예요. 내가 그 전에 잔뜩 해놓은 놈을 무슨 엠파일, 매트랩이면 엠파일이든 일종의 소스 같은 개념이죠. 이걸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 MMJ 있는 거 아무거나 막 가져와서 다 해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비트가 뭐예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예요, 저거?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양 보면 뭐인 것 같아요? 예? 박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 근데 비트의 뜻 중에 맥놀이라는 게 맥놀이 들어봤지? 맥놀이. 고등학교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냐면 주파수가 이렇게 근접한 주파수가 있을 때 서로 간섭이나 보강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 441Hz 아까 라음하고 445Hz를 더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FFT 해보면 여기 보면 440, 445 두 개만 딱 피크가 되잖아요. 저 두 개 주파수를 지금 더한 건데 우리 생각과 달리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모델들을 자유롭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는 이제 더하기니까는 이런 저기 산술 연산해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스퀘어 루트 막 뭐 신치, 코시 이런 것도 있고 또 옆에 가면 이제 통계 쪽으로 기술 통계 또 슬라이딩 되면서 특징 추출하는 거, 뭐 오토 코릴레이션,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 뭐 이런 것들 막 있고 필터도 무빙 에버리지,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FIR, IR 필터들 있고 이런 필터도 보면 또 여기 종류가 또 있고 로 패스, 하이 패스, 밴드 패스 이런 게 쭉 다 있고 또는 스펙트로에 가도 FFT도 있고 쇼타임 프레 트랜스포 뭐 쭉 많이 있죠? 이거 다 클릭만 해서 여러분 세팅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 요 필터에 관한 거, 요 부분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이쪽 스펙트럴 애널리시스, 이 중에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이 두 개만 설명드릴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렵게 느껴졌던 게 아까도 봤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에서 뭐? 소왓이에요, 소왓. 그거를 끝까지 보려면 너무 어려워. 매트랩, 혹시 써보신 분 매트랩? 매트랩이 그나마 좀 쉬운 것 같아도 그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있으면 자기가 띠디디딕 해서 뭔가 결과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그 결과가 어떻게든지 해석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기술 블로그에 이제 다 상세히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어. 기계공학뿐만이 아니에요. 전기, 전자부터 물리부터 모든 분야에다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가서 AI 모델 만드는 건 아니거든. 뭘 가장 많이 하냐면 데이터 게더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처리를 많이 한다고. 근데 자기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 막 잡음 섞인 막 쓰레기를 갖다 놓어. 그러면 AI가 그래도 뭐 하긴 하겠지만 되게 힘들겠지. 결과도 어렵게 나오고. 근데 이제 전처리하고 필터링 뭐 몇 개 쫙 해서 조금만 전가하게 넣으면 성능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결국은 신호 처리는 모든 분야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수학적인 지식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건 더 딥하게 관심 있는 부분들은 보면 되고, 아니래도 개념만 알면, 아,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필터링하고, 또,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지 뭐 주파수 분석해서, 보고, 제대로 됐네? 오케이. 엑스포트 하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또 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야, 이게 맞냐? 필터는 이거 써야 될까? 한번 그거로 바꿔봐봐.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누면서, 결과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AI 시대 때는 그런 말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막 처박혀서 연구하는 인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문과생이 와도 충분히 가능해. 멋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호 처리가 학부에서는 절대 터치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수학적으로 복잡해 한 게 많아서. 그 지금 학부에서도 충분히 배울 필요도 있고 배워도 되는 게 이런 툴을 잘 활용해서 어차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LTI 말고 Non-Linear Time Varying 이거 박사 할애비도 못해. 어차피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이거는 이거 컨볼루션으로 해서 이런 임의의 입력은 컨볼루션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만 따고 보죠? 이렇게 되잖아요. 타임 비어링은 이거 AI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웬만한 대학원생들도 잘 못하는 걸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쾌감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10분 쉬었다가 3시에 필터 쪽 하겠습니다.